네, 안녕하세요. 소금돌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도 광명에서 괜찮은 대장 지역은 어디일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경기도 광명시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광명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서울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 구로구랑 서울시 금천구를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 도시들 중에서는 가장 서울과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활권이 경기도 생활권보다는 영등포, 서울 영등포 생활권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명 옆에 이제 부천도 있는데 오히려 광명 시민분들이 이제 부천 생활권을 이용하기보다는 영등포가 좀 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울의 서부 생활권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서울시를 애초에 처음부터 만들 때 서울 편입을 염두로 만든 도시입니다. 이제 최근에 뭐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니 만에 뭐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포시보다는 이제 광명 이런 데가 오히려 서울로 꼈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김포보다는 이제 광명이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서울 편입을 염두로 했으나 광명 시민 자체가 이제 인구도 많이 차고 이제 광명시만의 이제 특징들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이제 또 편입을 굳이 해야 되나 또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시는 특히 특징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서 폭염 1위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겁나 뜨거워요. 주변에 좀 다른 도시 중에 이제 안양시나 과천시보다도 광명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형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남부 쪽에 광명 남부 쪽에 이제 산을 끼고 있어서 이제 열기가 안 빠져나가고, 그리고 광명 북부 쪽은 이제 또 서울의 열섬 현상을 그대로 받고 있어가지고 광명시가 엄청 뜨거운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산역 그 로데오 한번 걸어보시면 아우 뜨거워 죽습니다. 여름에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광명은 또 이제 대표적인 배드타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별명이 아파트 천국인데요. 실제로 이제 광명시를 걸어보면 저기 끝에서 끝에까지 한 6km 전방이 다 아파트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배드타운이고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광명은 031을 쓰지 않고 서울 지역 번호인 02를 씁니다. 네, 이런 것도 다르죠. 다른 도시들에 비해. 그래가지고 김포 서울 편입보다 광명이 더 좀 맞지 않나?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광명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요, 이제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서울의 일자리는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은 이제 철산 로데오 상권이 있고요. 관광은 안양천, 그 다리가 안양천이 있는데 이제 4월 달 되면 벚꽃이 엄청 예쁘게 펴요. 그래서 벚꽃 피는 날 안양천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광명 동굴 유명하고 뭐 이케아, 광명 이케아도 유명하죠. 그리고 코스트코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본 괜찮은 동네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채택이 돼가지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이제 그런 쪽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광명사거리역 주변에 있는 광명 뉴타운 그쪽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철산역 주변에 철산동 역세권, 그래서 철산동이 이제 뭐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쪽도 뭐 괜찮게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광명역 KTX 이쪽 KTX 광명역 주변의 역세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보로 뽑아본 세 가지 권역 중에 제가 생각해본 괜찮은 지역은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 광명 정말로 솜틱하다, 정말로 쏠티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는 이제 아까 그 세 가지 생활 권역 중에 저는 철산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광명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철산동 주변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아까로 돌아가서 시흥 광명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제 생각엔 아직 교통이 부족하다고 느꼈고요. 뭐 장래역이라든가 매화역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노선이 한 개만 들어온다는 거, 그런 점에 있어서 교통은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그에 반해 이제 철산역 주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프라가 괜찮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해봤었습니다. KTX 광명역 같은 경우는요, 물론 크게
이제 발전이 되면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아파트들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KTX 광명역 주변이 산지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뭐 대장 아파트다라고 놓기가 애매한 게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사실 어디든 역세권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제 부지가 작다는 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을 분석을 해드리자면 철산역 같은 경우는 7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정거장 가면 가산 디지털 단지, 그래서 가디로 1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광명역 같은 경우는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KTX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호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호선 광명역은 무쓸모예요. 좀 쓸모가 없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통 예정으로는 월판선이 있습니다. 월곶 판교선 해가지고 이제 월판선이 광명역에 정차를 하기 때문에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신안산선. 이제 신안산의 남부 쪽 같은 경우는 두 개 노선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그 두 개 노선의 교차가 돼가지고 여의도까지 올라가는 건데, 그 교차되는 지점이 바로 광명역입니다. 그래서 광명역에서 뭐 여의도를 가게 될 경우에는 배차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광명은 이제 4개의 노선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광명역은 이제 광명시 내에서는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철산동 주변을 괜찮게 보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이제 철산동은 철산역 자체 주변에 이제 상권이 좀 잘 돼 있죠. 기존 상권이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다리 건너 일자리. 그래서 여기 안양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이제 서울의 가산 디지털 단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출퇴근하기도 괜찮고 한정거장이니까요. 걸어 다녀도 되고요, 뭐. 그리고 이제 또 안양천을 끼고 있죠. 물길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뷰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게다가 또 7호선이 강남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강남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가산 디지털 단지의 일자리와 강남의 일자리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철산이 대장 동네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철산동에서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철산역에서 좀 가까운 여기 있죠. 철산주공 12단지.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일자리도 가깝고 역도 가깝고 해서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재건축이 별로다 싶으면 여기 밑에 이제 레미안자이, 철산 레미안자이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하천도 있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품고 있고 초품화.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주공 12단지 또는 레미안자이, 저는 이렇게 두 개가 좀 괜찮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철산역 주변 정말로 솜틱하다, 정말로 썰티브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